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관련해서 앞서 했던 강의 중에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수정 보완하게 된 데에는 수강생 여러분 중에서 어제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의 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 주었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타당하고 일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수용을 해서 이번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앞선 강의에서 변호인의 권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고유권에 대해서 강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권 중에서도 접견교통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는데, 접견교통권에서 강의한 384하고 385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호로 특정하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서 향후 이런 체제를 좀 계속 유지해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정법 34조는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수진 교통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바로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에 대한 규정이고, 그 주체는 변호인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지요. 계속해서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형사소송법 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된 법률상 권리이지 헌법상 보장된 권리는 아니다라는 것이 대법원 2000모 112 결정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즉, 이 385 부분이 아래 나오는 화살표 부분과 같이 변경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385 부분은 이렇게 종래라는 말을 덧붙여서, 종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형사소송법 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된 법률상 권리이지 헌법상 보장된 권리는 아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0모 112 결정 이렇게 하고요. 이 385-1번이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작년 2019년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 교통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접견 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네, 법률상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명시적으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에 대해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권을 침해받은 경우, 수사기관에 의하여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단서지요. 아마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의 헌법소원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 그리고 헌법 시간에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해서 준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헌법 작년 2월 28일 날 선고된 2015 헌마 1204 결정의 내용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뒤에다가 이 결정문의 전문을 실어놨는데, 전문의 내용이 길어서 나중에 강의안에 정리해서 넣어야지 하고 정리를 못하고 있다가 올해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강의안을 급하게 정리하면서 미처 반영되지 못해서 이 385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빠진 것으로, 누락된 것으로,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385일의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분석은 시간을 요하겠지만요. 계속해서 관련된 강의 부분이 체포 구속된 자의 권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도 접견교통권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의 측면과 체포 구속된 자의 접견교통권이라는 이 양면성 내지는 이제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이 인정하는 표리 관계 이렇게 있다고 인정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 이렇게 양쪽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변호인의 입장에서 또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이제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표리 관계라는 말을 쓴 거고 그런 양면성이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체포 구속된 자의 권리로서도 접견교통권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강의안 945 이하 부분을 보면 앞서 소개했던 이천모 112 결정의 판례를 쭉 들어놓고서 그 판례 내용은 이런 거죠. 변호인이 이 경우에는 이제 변호인인데요. 변호인이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이라고 해서 앞서 소개했던 이 이천모 112 결정을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어떤 참고 표시를 하고 어떤 문구를 붙여놨냐 하면 이런 문구를 붙여놨죠. 이와 같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피고인의 접견교통권과 달리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의 공권에 불과하다는 논리에 의하면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면 변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문구를 제가 강의 안에 써놨죠. 945 이 바로 뒷부분에. 왜냐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헌법상 권리가 침해돼야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화살표를 하고 앞서 이제 이 결정보다는 뒤에 소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여기다가 첨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안을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정 내용을 적절하게 요약을 해서 이 강의안에 실으려고 하다가 시기를 놓친 바람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고 향후 요 요약 부분은 제가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로서는 이제 이 945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물론 대법원의 견해이고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견해이긴 하지만 두 견해가 상충이 되게 됐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른다면 그렇게 따를 가능성이 높죠. 이제 헌법소원 심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청구 적격이 없다는 결론이 아니라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의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강의안에 이제 954 부분 옛날 강의안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954 부분 955 부분에서 접견교통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수단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243조의 1항은 형사소송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즉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접견교통을 허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심리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피의자 심리 참여권도 보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권리가 침해되면 그 구제수단으로 415조에서는 이 동전이라는 얘기는 앞서와 같다라는 이런 한자를 쓴 거고요. 이것은 준항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416조도 준항고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의 구금, 특히 243조 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 243조의 2 바로 위에 보시면 변호인의 참여 등에는 접견도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불복이 있으면 어떤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보완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앞서 본 것처럼 맨 앞에 소개한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그 경우에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서 준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955의 법조문이 틀린 것은 아니니까요. 955제 5 다음에 이렇게 1항을 추가해서 955-1로 헌법재판소 2015 헌마 204 결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의해 접견교통권의 침해를 당한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준항고를 거치지 않고 앞서 금방 봤던 417조의 준항고를 거치지 않고 즉 보충성이 예외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명시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인정한 예고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 이미 변호인이 된 사람은 논리상 변호인이 되려는 자보다 더 두텁게 보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구가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수사기관에 의해 접견교통권에 침해당한 변호인도 준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물론 대법원이 또 이와 다른 해석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따르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와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가끔 이렇게 좀 권한의 영역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는데요. 이 경우도 어떻게 보면 법원의 준항고가 아니라 헌법소원을 바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확장한 것으로 이렇게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논리상 이건 논리적 해석으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편 피해자가 침해당한 경우에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준항고를 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 견해를 완전히 봉쇄할 수가 없어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955-1 정도로 강의안을 보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이런 수정 보완은 전부 다음 페이지부터 실어놓은 이 헌법재판소 2015 헌마 1204 결정으로 인해서 야기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뒤에 이제 10페이지가 넘도록 제가 전문을 실어놨는데 이제 이 강의에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주문과 이유 중에서 청구인의 주장, 사건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주문은요. 2015년 10월 6일 19시경 공공지방검찰청 공공호검사실에서 이 청구인이 이제 변호인이 되려는 자였고요. 청구인과 피의자 윤 아무개의 접견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청구인 공공지방검찰청 검사, 피청구인이 검사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행위는 변호인이 되려는 청구인의 접견 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 이렇게 위헌적 선언을 하는 의미에서 확인 주문을 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제 교도관에 대해서도 심판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청구는 다 각하를 했던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각하했던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를 잠깐 보시면 피의자 윤某라는 사람이요. 2015년 10월 5일 날 저녁 7시경에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인 청구인은 윤某라는 피의자 가족들의 의뢰를 받아서 그 다음날 5시경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청 검사에게 변호인 접견이 가능한지 전화로 문의한 후 7시경 접견 신청서를 지참한 채 검사실을 방문해서 검사에게 변호인 접견 신청을 했지요. 그런데 그 윤모 피의자의 호송을 담당한 피청구인 공공구치소 교도관도 이제 피청구인이 됐는데요. 교도관은 같은 날 5시경 피청구인 검사실에서 피의자를 인계받아 검찰청 내 구치감에 대기시켰다가 오후 7시 10분경 검사로부터 오늘 야간에 피의자 신문을 위한 피의자 신문을 할 테니 밤에 피의자 소환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고
피의자를 검사실로 데리고 갔지요. 피청구인 검사는 피청구인 교도관에게 청구인의 접견 신청이 있었음을 알렸고, 피청구인 교도관은 구치소 변호인 접견 담당 직원에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느냐 문의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되려던 청구인에게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서 근무 시간이 지났다, 변호인 접견을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렇게 한 것이 접견에 관한 처분을 다 한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됐고, 또 교도관이 이와 같이 근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접견 허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냐가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피청구인 검사는 청구인의 접견 신청에 대하여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그 정도 아까 했던 위에서 있던 일 이외에 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되려던 청구인은 검사실에서 머무르다가 결국 피의자를 접견하지 못한 채로 퇴실했던 사안입니다. 검사는 청구인이 퇴실한 이후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계속하였으며, 청구인은 결국은 변호인은 다른 사람이 선임되고 청구인은 선임이 되지 못했던 그런 사안이죠. 이와 같이 청구인이 변호인 접견 신청을 불허한 검사와 교도관의 행위, 그리고 그 교도관이 법적 근거로 삼은 형집행법 시행령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내 기본권을 침해했다,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당했다, 그것이 기본권이다, 헌법상,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에 대해서 심판 대상 조항은 넘어가고, 청구인이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접견 불허 행위로 인하여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였는데, 그 결과 피의자를 조력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접견 불허 행위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뿐만이 아니라 피의자와 피고인의 입장에서 본 접견교통권뿐만 아니라 이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라는 것이 그동안에 이미 확립된 견해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새로 나온 거죠. 청구인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이제 주장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됐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번에 새로 판단된 거죠. 그리고 나항에서는 두 번째 주장은 피의자가 체포되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되므로 그 사이에도 피의자의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점, 영장 실질심사 직전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변호인의 접견 시간을 공무원의 근무 시간에 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접견 시간 조항, 아까 그 행정법 시행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역시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청구가 어떻게 해서 받아들여졌는지 배척되었는지 여러분이 뒤에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 참여 등 규칙,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이 적용돼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 피의자가 구치소에 수용되는지 아니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는지에 따라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에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므로 이 사건 접견 시간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도 침해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항 이하에서 이제 쭉 이론적인 부분과 그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내용이 뒤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역시 자율적인 학습을 맡기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강의는 수강생 중에 한 분의 질문, 사실상 이게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타당한 지적이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에 의해서 제가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최근이라고 작년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해서 강의안이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지만 아까 강의안이 그 정도로 수정이 되면
어떨까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겸해서 앞선 강의에 대한 수정 보완 강의로서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더불어서 작년 판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 헌법재판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이런 잘못이 제 강의에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기탄 없이 본인의 적절한 결론에 이르게 되면 본인이 생각을 해서 적절한 결론에 이르게 되면 기탄